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강보합으로 다행스럽게도 무난히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좀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면서 우려감이 있었죠. 1.6%까지 내려갔었고, 나스닥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2.35%, 장중에 뭐 거의 4% 가까이 내려왔어요. 3.8%대에 갔었으니까 거의 4%죠. 그래도 낙폭은 그래도 꽤나 축소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뭐 미리 스냅 쇼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우가 무난하게 마감하면서 우리나라는 어제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좀 양호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하고 우리장하고 비교하면은 뭔가 요즘에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서 꼭 우리나라랑 동조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개장 초에는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꼭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은. 지금은 워낙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지요. 여기서 프랑스 드갈로 총재가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글로벌 CDBC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된다, 그것도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게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좀 어렵게 흘러가는 코인 쪽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각 정부에서 이제 도입해서 이제 공용으로 쓰는 디지털 화폐가 들어온다. 암호화폐 쪽은 조금 뒤처지게 될 수 있죠. 물론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각 국가별로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차가 좀 있어서 제대로 도입이 안 되고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또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둘이 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반등도 예쁘게 나왔고 마감 동향에서 살포시 이제 상승폭을 내주긴 했는데 어찌됐던 플러스 0.43%. 어제 음봉 안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은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정도다 보시면 돼요. 어제 일부 이제 뭐 루머도 있고 그리고 스냅쇼크도 있고 해서 우리는 선조정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양호하게 마감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영향 크게 안 받았죠. 자, 수급 동향을 확인하면은 수급도 오전장에는 관망하는 수급이었습니다. 뭐 중립적인 수급이었고 오후장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일부 매도는 했지만 1600억 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대신 기관에서 좀 많은 금액을 매수했어요. 금융투자라는 게 좀 깨림직한데 최근에 보면은 말씀드린 게 연기금이 좀 양호하죠. 사모펀드가 매수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이 양호하다. 특히 투신하고 연기금 양호하고 사모펀드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양호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오전장에는 그래도 꽤 많이 매도를 했었죠. 한 600억 중후반 정도까지 매도를 했었는데 마감 동향이 1000억까지 매수했다라는 거는 오후장에 매수 전환되면서부터 매수폭을 늘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소폭 매수, 콜옵션 소폭 매도, 풋옵션 소폭 매수. 뭐 금액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선물과 옵션 합성 동향 보면은 외국인들은 오늘 중립적인 위치였고 코스닥은 1000억을 매수했다.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와가지고 치고 달리는 상승장 전환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우리 상반기 주식시장 3대 악재하면은 미국의 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봉쇄인데 해결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긴축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됐다라는 정도가 나오면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 중국은 6월 1일 날 목표다라고 있는데 1일은 지금 돌아가는 동영상 좀 어려워 보이죠. 일부에서는 또 확진자 나오면 좀 봉쇄 강화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6월 안에는 그래도 봉쇄 해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달 되니까 이제 하락을 멈추는 정도는 나오고 6월 돼서 만약에 무언가 악재가 해소되면서
예를 들면 FOMC에서 빅스텝 한 다음에 이제는 좀 뭐 하반기 한 번 정도는 빅스텝 하더라도 0.5% 있더라도 0.25씩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나와도 나쁘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만 좀 내비쳐주면 돼요. 연준에서. 못 잡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금리 이 정도 인상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해서 정책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해소하겠다. 라는 형식으로 연착륙 어렵지만 뭐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돌파구 찾을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얼마 전에도 좀 자신감을 내비춘 적이 있었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연준이 나오면 제롬 파월 의장이 나오면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연준에서 모르겠다 형식으로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그래도 다음 달 빅스텝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거기에 중국이 봉쇄가 좀 완화된다라는 전망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6월 달부터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주가 레벨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까지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2650 구간 저항 구간에 다 왔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차례 거의 다 온 다음에 휴식, 그리고 이번 주에도 다 온 다음에 휴식. 기술적으로 보면은 저항받는 구간이었고 저항 구간에 왔을 때 이 아래쪽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을 구축했지만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구축을 했죠. 그런데 저항 구간에 다가오니까 보수적인 움직임을 취한다. 바로 넘어가긴 힘들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 저점 매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순환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남았다. 1차 목표치 900포인트까지 아직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한 번 더 밀렸다 가야 돼. 힘 모아서 가야 되니까 이 구간에서 21선 기울기 완만해질 때 살포시 넘어가서 900포인트는 한 번 두들겨 줘야 된다라는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어제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오더컷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오더컷 쪽 같은 경우 루머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루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 돌면서 좀 작은 종목들이 뭐 기판주나 뭐 이런 작은 종목들, 소켓 이런 쪽이 반등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오늘 위아래 꼴이 달면서 추세 다시 한번 최근에 67,500원에서 이 68,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려다가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넘어가면은 뭐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 구간에 최근에 67,500원, 68,500원 이 구간을 계속 저항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겨낸다라고 하면 좋아지는데 저항 돌파 실패하니까 한번 밀렸구나. 그리고 추세 반전 캔들 하나 나왔으니까 위든 아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래보단 위쪽 방향의 가능성이 높다. 21선 기울기도 이제 꼬리를 위로 말아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 이 저항을 넘어가기에는 조건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뭐 루머 때문에 밀렸다. 그럼 순차적으로 해서 회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해성 DS나 뭐 이수페타시스, 뭐 ISC 이런 종목들 양호했고, 백광산업이나 AD 테크놀로지가 조금 특이 동향을 보였는데 삼성에서 이제 5나노 공정 적용 설계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이랑 이제 기존에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원래 AD 테크놀로지는 TSMC하고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자,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팹리스는 공장이 없는 팹리스 공장이 없는 거예요. 여긴 설계만 하는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뭐 퀄컴이라던가 뭐 AMD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팹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팹리스 업체들이 애플도 그렇고 팹리스 업체들이 TSMC에 생산을 맡기죠. 이 생산하는 쪽을 파운드리라고 하지요. 자,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할 때 중간에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디자인하우스라고 합니다. 칩리스라고도 하고. 이쪽 일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 중 하나가 이 AD 테크놀로지다.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TSMC와 함께 일을 하던 이 AD 테크놀로지를 삼성전자가 뒤로 쿡쿡 찔러가지고 야, 우리 이만큼 투자를 할 건데 앞으로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라고 해서 AD 테크놀로지를 빼왔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빼온 거예요. 이거는 TSMC랑 잘 계약해서 잘 운영하고 있던 기업을 삼성에서 빼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러를 하다가 결국은 삼성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양쪽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 비밀이 많죠. 비밀이 많죠. 노하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TSMC랑 삼성이랑 양쪽에 들어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저쪽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조건 같은 게 해결이 된 다음에 삼성 쪽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들어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나노 공정 적용으로 해서 플랫폼 개발했다. 21,000원 바로 두들긴 거 아주 좋습니다. 조금 쉬어야겠죠, 이제. 한 번에 크게 올랐으니까 쉬어야겠죠. 휴식을 취하고 18,000원 구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2선 꼬리 말아 올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자, 21,000원 어렵지 않고 24,000원, 27,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 뭐 쉽습니다. 이 종목은 3만원도 그냥 뭐 지나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테일러시에 뭐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공장 이제 시작되고, 그리고 착공식 들어가고, 목표는 다음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인센티브 어떻게 되는지 챕터 313 신청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이 왔을 때 뉴스가 나왔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스틴 쪽이든 뭐 테일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추가적으로도 삼성에서 확장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칩리스,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은 더더욱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AD 테크놀로지의 전망은 밝습니다.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갔는데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쪽에. 수급 때문이지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된 종목 중 하나는 이제 LNF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LNF 자사주 처분을 했다. 자, 그래요. LNF 자사주 처분. 기본적으로 자사주 처분은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밀리는 게 맞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LNF 같은 경우는 2020년 11월이었죠. 그때 2,100억 계약을 하면서 이 시설 이제 투자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작년 초에도 그러고 언론 기사에 계속 나왔었습니다. 작년 2월에도 언론 기사에 한 2,700억 규모 정도로 해서 자사주 처분 계획이다,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다? 작년에 그냥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천억 규모를 조달을 했습니다. 증자를 통해서. 자, 그리고 나서 5월에도 880억 투자하고 2,100억 투자 2020년 11월, 작년 5월경이죠. 880억 또 투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뭐 있었죠? LG 엔솔이랑 에너지 솔루션이랑 7조 공급 계약, 7조 1,000억이죠. 7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투자를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자사주 처분이 보통은 대부분 악재가 맞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이 좀 이제 어렵거나 아니면 그냥 단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런 테마주 쪽에는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이 상승세가 아예 꺾이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LNF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작년에 하는 거보다는 더 좋은 주가죠. 지금 예를 들면 작년에 초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작년 초면은 이쪽 구간이에요. 작년 얘기가 나왔을 때가. 그러면은 8만원대 구간입니다. 8만원대에 자사주 처분을 하는 것과, 자, 27만원 구간에서 자사주 처분하는 것, 아예 다르겠죠. 그리고 이 자사주 처분을 정규 시장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로, 정확하게 시간외 거래로 처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에 이게 단기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좀 밀렸다, 많이 올랐으니까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절호의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이슈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구간에서 이 정도면은 저항받고 밀렸을 때 한번 매매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21만 원 구간이었죠. 자,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상승 후에 25만원 돌파 중요하다. 돌파 후에 뭐 하고 있죠? 25만원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죠.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이탈해서 뭐 21선을 건드리던 61선 건드리던 상관없습니다. LNF 그냥 기업 자체가 좋다. 믿고 가도 되는 기업 아니겠느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NCN, NCA로 가장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또 올라오고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데, 자, 코스모신 소재 하니까 과거 생각이 한번 나죠. 자, 코스모신 소재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9년에 자, 앞으로 쭉 가보자고요. 자,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코스모신 소재가 갑자기 이날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하루 만에 음봉도 밀리고 개파락 나오게 해서 마이너스 22.87%로 요렇게 해서 저가까지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21%로 끝났어요. 왜 그러냐? 이때 유상증자를 합니다. 코스모신 소재가. 근데 우리나라 유상증자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인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석에 대한 단기적인 악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단기적으로 주가 이석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추후에 잘 보셔야 된다. 이게 내려가더라도 7,000원, 이런 7,000원 구간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가격적으로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7,000원 구간 여러분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9,000원 회복될 때 매수하셔야 된다. 9,000원을 완벽하게 회복하면은 이거 주가 날아갈 수 있다. 물론 한 번은 꺾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다가 한번 꺾이긴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거 7,000원 가고 9,000원 회복되면 매매하면 좋습니다 했던 이 7,000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지금 5만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유상증자한 이유가 기업이 부실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문제가 생겨서 유상증자했다? 안 되죠. 그런데 코스모신 소재는 왜 유상증자를 했냐? 시설 투자. 양극재 쪽에 진출을 했는데 양극재 쪽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증설을 하겠대요. 2차 전지 쪽 진출을 했는데 증설을 하겠대요. 잘 해가지고. 그럼 이거는 대형 호재다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올해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 제가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돼요. LNF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흔들린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25만원 구간 지켜준다,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주가는 탄력이 좋은 거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매각 이슈가 하나 나왔죠.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뭐 일렉포일 쪽, 동박 쪽으로 뭐 이제 뭐 이익권 정도 3대 동박 업체죠. 이런 기업이 매각한다고 해서 밀렸다? 글쎄요, 매각을 하는데 이런 쪽, 뭐 사모펀드 쪽으로 가서 그냥 여기서 단물만 빼먹고 다시 매각을 재매각을 한다. 이러면은 좀 기분은 나빠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 근데 뭐 포스코 계열이던 뭐 롯데 계열이던 특히 롯데나 이런 데서 군침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 대기업 쪽으로 들어간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그냥. 일진그룹도 중견기업 중에서 탄탄한 기업은 맞는데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알짜 매물, 정말 좋은 매물이 나오는 거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만 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져가는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기업 내에서 이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나빠서 매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종목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준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하니까 제외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 줄 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NH투자증권에서 이 LG노텍이나 이쪽에 대해서 북미 업체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납품 확대 기대감이 있다. 북미 업체 뭐죠? 애플이죠. 기존에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에서 전면 카메라 쪽으로 한국 기업 확대된다. 그러면 LG노텍 기본이고요. 기본이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이 32만 원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내려오면은 땡큐하고 안 내려올 것 같으면은 요 구간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이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5월 10일 날.
이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줬었죠. 그리고 나서 36만원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선도 이제 하락 멈추고 꼬리 말아 올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럼 바로 40 못 넘어가더라도 한번 건드리고 쉬고 있다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다. LG이노텍, BH, 하이비전 시스템, 더구전자, 현우사업. 기본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돼요. 여기에 뭐 플러스 알파 한다라고 하면 MR 쪽 이슈까지 있는 이제 나무가나 뭐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LG노텍 관련해서 이 애플 관련주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뭐 따로 영상을 여러 개 올려드렸으니까요. 자, 셀트리온 그룹주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 매수 가능성 있다. 바이오주들 여러분 이제 순환매 한번 보셔야 된다. 작은 종목들 말고 그래도 좀 굵직한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HLB 올라오는 거 그리고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오스코텍, 알테오젠, 뭐 레고캥바이오, 메지온, 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그래도 좀 이제 굵직한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올라온다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죠.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은 자, 램시마, 허주마. 근데 여러분들이 생소한 게 있어요. CTP16. 이게 뭐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현재 승인 진행을 받고 있는 신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거 가능성 이 임상이 잘 나와가지고 가능성 높다 이거 하반기에는 통과되니까 미리 물량을 뽑아 놓은 거예요. 미리 물량을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그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억울하게 좀 많이 밀린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력에 비해서 그리고 각종 이슈에 비해서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셀트리온 치료제만 뭐 파이자 치료제든 뭐 백신이든 다 기업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언론에서 셀트리온 치료제만 국산 치료제라고 자꾸 기업명을 말 안 하고 좋은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라고 제가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를 고의적으로 좀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금융위에서도 4년 동안 10년치를 탈탈 털면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건데 이거를 이제 셀트리온에서도 미리 준비를 다 해놨었겠죠.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10년치를 털었는데도 고입성 입증을 못했죠. 이거 금융위에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못 찾을 거면은 증거도 없고 그러면은 애초에 조금 짧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시작됐는데 삼성바이오는 한참 전에 끝났는데 반밖에 안 걸렸는데 셀트리온 아직까지 털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는 제자리 찾아가야죠. 뭐 의혹 중 하나가 서정진 회장이 이제 3, 4합병 한 후에 이제 지분을 이제 그 자녀들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낮은 게 유리하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그래서 고의적으로 민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이게 2대 주주가 연기금인데 연기금으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영기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분 양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는 다 갖추고 있어요. 좋은 건 다 갖추고 있어요. 현재 실적 괜찮죠. 그 앞으로 더 좋아질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하나씩 계속 1년에 하나씩 출시하겠다. 잘 약속을 지키고 있죠. 작년에 유플라이마, 이번에 아바스틴. 매년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 종류가 늘어난다? 아주 좋아지는 거죠. 계속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이거는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램시마가 원래 정맥주사 제형, IV제형 이 정맥주사 제형으로 있었는데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이거 오리지널도 실패한 거를 셀트리온이 해냈단 말이죠. 플러스 알파 요인이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바이오시밀러보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똑같이 팔아도 많이 번단 말이에요. 남는 장사죠. 근데 이거를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대면 영업을 못하는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이제 풀리죠. 점차 점유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도 통과가 된다라면 미국에도 리베이트 가지고 가서 이미 램시마 자리 잡고 있잖아요. 트룩시마 자리 잡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열린다. 굉장히 좋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은 뭐 이제 램시마 아니어도 레미케이드 쓰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레미케이드는 정맥주사 제형밖에 없고 피하주사 제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미라한테 밀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 쭉 올라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 HIB에 힘 받아서 다 같이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물론 첫 번째는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그래야 조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출발 시작을 했다라는 것만 해도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북한도 뭐 핵쏠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쏘는 게 아니죠.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ICBM도 날리고 하면서 우리도 뭐 맞대응하고 미국이랑 하면서 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산 쪽 그리고 전쟁 중이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방산 쪽 좋다, 우주항공 쪽 좋다, 같이 보시면 된다. 거기에 바이든도 왔다 갔을 때 수혜 업종으로 방산하고 우주항공 들어간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미래 먹거리,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뭐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드려왔던 종목이에요. 이거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작년 말부터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이거 후발주이지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작년 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 2,350원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2,700원 회복되면 더 확실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양봉 하나 예쁘게 세워주면서 너무 멋진 모습 보였었죠.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었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캔코에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반등하는 게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위메이드 그룹이 위믹스 안정성 강조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지금 저점 메리트죠. 저점 메리트로 올라오는 거고 그건 핑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메이드랑 이제 위메이드 맥스 뭐 이런 위메이드 그룹주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같이 저점 메리트 나오면서 펄어비스라던가 컴투스 홀딩스 뭐 YJN 게임즈 드래곤플라이 이렌텍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뭐예요? 메타버스 쪽으로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쪽이 저점 메리트가 있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계속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드디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들어오는 안 움직인 쪽으로는 선익 시스템이나 뉴프렉스, IM, 뭐 QSI, 뭐 한국큐빅 이런 종목들 순환매 노리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넥스트는 먼저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다보스 포럼 뭐 CDBC 얘기 말씀드렸는데 KCS 같은 경우가 오늘 멋진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다보스 포럼 때문만은 아니고요. SK텔레콤이랑 양자 뭐 원칩 개발했다라고 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로지시스나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자, 이쪽 디지털 화폐 쪽 얘기가 CDBC 얘기가 나오면 항상 움직이던 게 뭐 한네트라던가 아니면 KCT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안 움직였죠? 뭐 K사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한 템포 쉬면서 순환매 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뭐 연동돼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저점 메리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식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자,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항상 말씀드렸던 더 핑크퐁 컴퍼니 원래 스마트 스터디 쪽이죠. 그래서 이제 6월에 예비 심사 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아기상어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전 국민이. 그래서 이 삼성출판사가 가장 뭐 대표적이고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왔고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토박스코리아랑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연가주로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순환매 돌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도 저점 메리트에 의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벗었는데 화장품주 우수수 밀리고 있었죠. 뭐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횡령도 나오고 했었는데 클리오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클리오가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그 뒤에 뭐 최근에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휴식을 잘 취하고 있고 연우 같은 경우도
잘 휴식을 취하고 있고, 뭐 코스맥스나 이런 한국콜마 같은 OEM, ODM 업체들 가장 뭐 안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순환매 가능성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리오프닝 하면 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TJ 미디어 같은 쪽인데, 이것도 6,500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뭐 모아가는 건 괜찮은데 6,500원 회복될 때 들어가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속도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6,500원 회복되는 거, 그리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파라다이스, 지네어, 하나토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자, 독일에서 이제 뭐 대마에 뭐 해당하는 이제 카나비스가 이제 합법화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화일약품이나 마이더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 쪽으로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좀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다. 그리고 뭐 지수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나 싶었던 그런 섹터들이 순환매가 한 번씩 돌면서 저점 메리트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는 느껴지실 겁니다. 지난주부터는 하방을 막는, 사실 정확하게는 옵션 만기일 이후죠. 옵션 만기일 이후부터는 이제 하방을 좀 방어해주고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그 반등을 만들어주는 이런 수급을 해놓고 1차 목표치 도달해서 지금 휴식을 취하면서 순환매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거,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영상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